안녕하세요. 지혜로 걷는 노후의 김현석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꿈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 꿈을 실행에 옮겼지만 뜻밖의 결말을 맞이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누군가의 소설 속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팔고 2억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무려 8억 원. 매달 300만 원씩 쓰면 20년 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렇게 서로 약속하며 그동안 미뤄둔 행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 이 부부의 노후는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깊은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이 모자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놓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설계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은퇴의 3가지 경고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2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50에서 60대뿐 아니라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노후 준비는 언젠가라고 미루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지혜로 걷는 노후에서는 이런 노후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억 아파트를 팔아 시작한 부부의 노후가 왜 비극으로 끝났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10억 아파트 팔고 시작된 노후 로망. 그 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지만 개발 호재와 함께 집값이 치솟아 어느새 10억 원이 되었죠. 둘은 오랫동안 은퇴하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결심했습니다. 새 집은 2억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고 오히려 관리비도 줄어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사 후 통장에 찍힌 8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자. 매달 300만 원씩만 쓰면 20년도 충분하잖아. 남편이 이 말에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 월급날만 기다릴 필요도 은행 대출금에 한숨 쉴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미뤄왔던 취미도 시작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노후의 시간은 자유롭고 풍족하고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건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삶의 균형까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왜 행복 대신 불안이 찾아왔나?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마음 내킬 때마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제 좀 즐기면서 살자. 그 약속대로 그동안 미뤄둔 행복을 하나씩 꺼내며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의 일상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대화와 가벼운 외출로 채웠던 하루가 점점 어제와 똑같은 오늘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고 내일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깊은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표정에서 활기가 사라지고 대화 주제는 점점 얕아졌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쌓이면서 남편은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활력 없는 일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내는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회에서 고립시킨 건 아닐까? 더 이야기하고 더 밖으로 이끌어줬어야 하는데 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지만 삶을 채울 의미와 관계가 없었던 것, 그것이 이 부부를 비극으로 이끈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점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은퇴 부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함정 세 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3. 첫 번째 함정, 목표와 의미 없는 시간. 이 부부가 처음 세운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 20년 넘게 살자. 문제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 일정이 하루를 채워줬고 자녀를 키울 땐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었고 그 시간표를 채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자유가 달콤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오후에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커피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몇 주, 몇 달 이어지자 모든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목표나 도전 과제가 없다 보니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이나 스마트폰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활력을 잃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은퇴 후 목표 없는 시간이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돈 계획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 계획입니다. 빈 시간표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4. 두 번째 함정, 부부 소통의 단절. 은퇴 전에는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과 사회생활에서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장도 보러 다니며 부부만의 시간을 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함께가 점점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눈에 거슬렸고 대화 주제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각자 겪은 일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나눌 이야기도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기대,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한 건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같은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이런 소통 부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가 지루해지고 서로의 존재가 편안함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처럼 함께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고립시키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5. 세 번째 함정, 사회와의 단절. 은퇴 전 남편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루를 보내고 아내도 장을 보거나 모임에 나가며 이웃과 소소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 반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이나 동네 근처에서만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부부의 계획에는 사회와의 연결이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을 떠난 남편은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연락이 줄었고 아내도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예전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둘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이 선택은 결국 부부 모두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면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웃의 소식, 사회의 변화, 작은 유행조차 남의 일이 되었고 그 고립감은 우울함과 무기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그냥 둘이만 있으면 돼. 그 말 속에는 외부와 단절된 삶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부부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회 속의 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놓지 않는 것이 장수와 행복의 비밀입니다. 6. 행복한 노후를 위한 2가지 실천법.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함정. 목표 없는 시간, 부부간 소통 부재,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 이 함정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그리고 은퇴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돈 계획이 아니라 시간 계획을 세우세요.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을까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지역 문화센터에서 말하기 교실을 열어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온 분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의 규칙적인 일정과 소속감을 만들면 공허함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2번째 실천,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의 균형. 부부가 은퇴 후 매일 붙어 있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공동의 목표를 향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부부가 함께 걷기, 새로운 맛집 찾기처럼 작은 미션을 만들고 나머지 날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시간을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잠시 떨어져 각자의 세계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나면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은퇴 후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 관리만큼이나 시간 관리와 관계 관리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시간 관리와 관계 관리를 통해 달라진 부부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이모 씨 부부는 2년 전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직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고 아내도 집안일 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둘 다 무기력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은퇴 설계 특강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 계획보다 시간 계획이 먼저다라는 강사의 말에 둘은 곧바로 하루 일과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월수금 오전에 복지관에서 기타 수업을 듣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요가 수업에 나가고 주 1회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목표 있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동네 미션 투어를 정해 새로운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미리 정한 테마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환해졌고 아내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대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각자 겪은 일과 새로운 사람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은퇴하고 행복해지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루 시간표와 건강한 거리 두기, 이 2가지만 해도 부부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7. 오늘의 미션 배우자와 나누는 단 한 가지 질문. 오늘 저녁 된장찌개 한 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밀키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돈 얘기, 생활비 얘기는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 속에는 앞으로의 삶을 채울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하게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배우자의 진짜 바람과 숨겨둔 꿈을 알게 될 것이고 배우자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은퇴 상담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분들이 결국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부의 표정이 10년은 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대화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은퇴 후 행복은 절대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표 없는 시간, 부부간 소통 부재, 사회와의 단절,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하려면 하루 시간표와 함께 따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속 부부처럼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돈만 바라보는 은퇴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를 만드는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노후의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할 이유의 개수입니다.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노후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저 김현석이 매주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